호기심 가득한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사이에서 정말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통찰만을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투시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물리적 기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시야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의 만남. 이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굉장히 흥미 좋은 조합이네요. 그쵸. 여러분이 탈 비행기 날개 속의 미세한 균열이나 아니면 자동차 뼈대를 이루는 그 단단한 강철 내부의 결함을 뜯어보지 않고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산업 현장의 판도가 바뀔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위해서 해부해 볼 출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센서스 저널에 발표된 꽤 묵직한 논문인데요. 네, 센서스 저널이면 아주 권위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펄스 열화상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결함 자동 탐지 및 식별입니다. 제목이 다소 좀 방어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너무 길고 딱딱하죠. 제목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그 딱딱한 껍질을 까보면 이 자료는 현대 산업에서 엄청나게 그 치명적인 딜레마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딜레마인가요? 우리가 매일 몸을 싣는 교통수단이나 거대한 건축물들의 안전성을 대체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하, 생명과 직결된 문제네요. 그렇죠. 이 연구는 단순히 온도를 재는 물리적인 기법에다가 시각적 패턴을 분석하는 최첨단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결합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돌파해내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대화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 주변의 인프라가 얼마나 경이로운 감시망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시겠네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우선 이 논문의 뼈대가 되는 펄스 열화상, 줄여서 PT라고 하던데 이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네, 펄스 서모그래피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죠. 일상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벽 뒤에 파이프가 지나가는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벽을 통통 두드려 본다거나 아니면 온기를 느껴보려고 손바닥을 대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흔히들 그렇게 확인하죠. 펄스 열화상의 원리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우리 손 대신에 엄청나게 강력한 인공빛을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표면의 아주 짧은 순간, 고작 2m초에서 15m초 동안 번쩍하고 강력한 열 펄스를 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열이 마치 물결처럼 물질 내부로 쫙 스며들게 되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상적인 물질, 그러니까 내부가 꽉 차 있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강철판이라면 그 열이 내부로 아주 매끄럽게 스며듭니다. 표면의 온도도 서서히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식어가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박리 현상, 즉 층이 벗겨진 곳이나 미세한 균열, 빈 공간 같은 결함이 숨어 있다면 물리적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이 내려가다가 뭔가 막히는 건가요? 네, 이런 내부 결함들은 열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열이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결함 부위 주변에 갇히게 됩니다. 아하, 그럼 그 부분만 표면이 더 뜨거워지겠네요? 맞아요. 표면 위로 다른 곳보다 온도가 미세하게 높은 패턴, 이른바 핫스팟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찰나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해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상처가 피부 표면의 열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군요. 사람으로 치면 염증이 난 곳에 열이 오르는 걸 찾아내는 것과 같네요. 아주 적절한 이해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장비와 카메라를 써야 하나요? 그냥 숙련된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두드려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기술이 항공 우주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계에서 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동체를 육안으로 일일이 검사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눈 빠지죠. 엄청나게 오래 걸릴 텐데요. 그렇죠.
검사자의 피로도는 극에 달할 것이고 만약에 0.1mm의 피로 균열이라도 놓치면 그 인적 오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부품을 잘라서 내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비파괴 검사가 필수적인데 펄스 열화상은 단 몇 초 만에 아주 넓은 면적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와, 단 몇 초 만에요? 네, 비용 대비 효율과 속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셈이죠. 거기까지 들으면 진짜 무결점의 완벽한 기술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펄스 열화상 기술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약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사진의 화질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처럼 쨍하고 선명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흐릿한 경우가 많죠. 네, 모서리로 갈수록 열이 퍼져서 흐릿해지는 현상도 심하고 애초에 빛이 거울처럼 고르게 조사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균일한 가열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환경 노이즈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내 주변 열이 반사돼서 찍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게 진짜 치명적인 내부 결함이 비친 건지 아니면 그냥 겉표면에 묻은 얼룩이나 빛 반사인지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한계점이 바로 이 연구진이 딥러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빼든 결정적 이유입니다. 아하,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그 흐릿한 정보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인공지능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단순히 온도 분포를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측정된 온도 변화의 패턴 이면에 숨겨진 규칙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아주 치밀하고 가혹한 훈련소를 차렸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 세팅 과정을 봤는데 진짜 혀를 내두르겠더라고요. 대충 철판 몇 개 놓고 사진 찍은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이었죠. 네, 비행기나 자동차에 실제로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재질을 준비했는데요. 플렉시글라스랑 튼튼하고 가벼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리고 강철. 이렇게 총 8개의 표본을 만들었죠. 네, 아주 대표적인 산업용 소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 내부에 인공적으로 온갖 종류의 얄미운 결함들을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구멍을 뚫어놓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결함도 하나 있었죠. 맞아요. 제가 그 부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테플론 인서트를 겹겹이 끼워 넣었다고 하던데 테플론은 우리가 보통 프라이팬 코팅할 때나 쓰는 거 아닌가요? 대체 이걸 왜 넣은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소재들이 지속적인 충격이나 피로를 받으면 내부에서 층층이 벗겨져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박리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층이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군요. 네, 항공기 동체에 쓰이는 탄소 섬유 같은 복합 소재에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연구진은 테플론 필름이 열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영리하게 이용한 겁니다. 아, 테플론이 열을 막아주니까 실제 박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열적 반응을 연구실에서 똑같이 모방해낸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뮬레이션 트릭이죠. 게다가 균열의 각도도 0도에서 90도까지 다 다르게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샘플들을 초당 157장의 이미지를 찍어내는 속도로 촬영을 해서 무려 4,000장의 열화상 이미지를 수집했어요. 방대한 작업이었죠. 이 정도면 인공지능이 공부할 교재로는 꽤 충분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통계학 관점이라면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세계에서는 4,000장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데이터가 더 필요한가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과적합 현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하실 때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답만 달달 외워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유, 저도 수학 문제 정답 위치만 외워서 푼 적 많죠. AI도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조명, 똑같은 각도에서 찍힌 결함만 계속 보여주면 결함의 본질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특정한 사진 자체를 암기해버립니다. 융통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요.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낯선 사진을 보면 당황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수집된 데이터를 좌우로 뒤집고 무작위로 자르고 또 회전시키는 데이터 증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사진을 막 비틀어서 새로운 문제지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AI에게 결함은 아주 다양한 각도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는 일종의 시야 확장 훈련인 셈이죠. 정답의 위치만 달달 외우지 못하게 응용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네요. 근데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원본 영상을 AI한테 그대로 먹이는 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수식을 거치더라고요. 그 주성분 분석이라는 기법을 써서 경험적 직교함수라는 핵심 특징만을 추출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꽤 위협적이긴 하죠. 네, 잠깐만 이러니까 갑자기 대학교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일종의 초정밀 노이즈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사실 픽셀 하나하나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다 담고 있어서 데이터가 무겁고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용량이 크고 지저분하군요. 비유하자면 수십 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연습실 같은 상태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귀가 아프네요. 여기서 주성분 분석, 즉 PCA를 적용한다는 건 특별한 수학적 마이크를 사용해서 주변의 잡음이나 무의미한 소음은 싹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함이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독주 소리만 깨끗하게 뽑아내는 과정이죠. 아하, 쓸데없는 배경 노이즈는 날려버리고 진짜 결함의 시그널만 쫙 압축해서 남기는 거군요. 네, 그 깨끗하게 뽑혀나온 알맹이가 바로 경험적 직교 함수, 즉 EOF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이미지에다가 이제 AI를 위한 정답지를 만들어주는 라벨링 작업도 했더라고요. 중요한 과정이죠. 코라벨러라는 도구로는 결함 부위에 네모난 박스를 치고 라벨미라는 도구로는 결함의 모양을 따라서 다각형으로 정밀하게 마스킹을 했고요. 네, 우리가 어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정답지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제되고 증강되고 완벽하게 라벨링된 교재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본격적으로 딥러닝 대격돌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드디어 모델들이 링 위에 오르는군요. 네, 기존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절대 열대비 방식이라는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전체의 기준 온도를 딱 정해놓고 이 온도보다 뜨거우면 무조건 결함이야 하고 판별하는 고전적인 방식이었죠. 한계가 아주 뚜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총 3가지 그룹의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맞붙여 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객체 국소화 모델들입니다. 아주 전통적이고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화면 위에 결함이 여기쯤 있어 하고 네모난 박스를 쳐주는 녀석들이죠. 욜로와 패스트 ICNN이 등장하는데요. 네, 각각의 특징이 있죠. 이름부터 뭔가 속도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욜로는 뭔가 엄청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모델은 위치 추적의 대가들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욜로는 이름이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입니다. 오, 한 번만 본다는 뜻이군요. 네, 이름처럼 이미지를 딱 한 번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결함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예측해내는 1단계 탐지 모델입니다. 행동대장처럼 빠르고 직관적이죠. 성격이 엄청 급한 친구네요. 그럼 페스타 RCNN은요? 이름에 페스터가 들어가니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한 2단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정답을 내놓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지역 제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먼저 가동하거든요. 지역 제한 네트워크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비유하자면 저격수가 총을 쏘기 전에 정찰병이 먼저 망원경으로 저기 3시 방향 덤블이랑 9시 방향 바위드가 좀 수상합니다 하고 결함이 있을 법한 지역들을 여러 개 제안해 주는 겁니다. 아, 수상한 곳을 미리 찍어주는 거군요. 그러면 본대가 그 제한된 구역들만 집중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박스를 치는 거죠. 속도는 욜로보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흐릿한 열화상 이미지 속에서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꼼꼼함은 훨씬 뛰어납니다. 정찰병과 저격수의 조합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아쉬움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네모난 박스로 결함의 위치를 찾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균열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길쭉한 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별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박스만 쳐서는 결함의 정확한 형태나 넓이를 알 수가 없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그룹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죠. 넓이를 모르면 산업 현장에서 꽤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주 위험합니다. 결함의 정확한 면적을 모른다는 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그룹, 의미론적 분할 방식입니다. 의미론적 분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말해서 박스를 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픽셀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결함이 있는 모양 그대로 색칠 공부하듯이 정밀하게 칠해버리는 개념입니다. 아하, 픽셀 단위로 색칠을 하는 거군요. 네,
이 그룹에서는 유넷과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레지유넷이 부속되었습니다. 픽셀 단위의 색칠 공부라 확실히 한 차원 더 높아 보입니다. 유넷은 이름이 알파벳 U랑 관련이 있나요? 네, 데이터가 흘러가는 신경망 구조 자체가 알파벳 U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먼저 이미지를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하면서 결함의 본질적인 특징을 쫙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 크기로 확장하면서 그 뽑아낸 특징들을 바탕으로 정밀한 결함의 형태를 픽셀로 복원해내는 방식을 쓰죠. 줄였다가 늘리면서 색칠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 구조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압축했다가 푸는 과정에서 AI가 처음에 봤던 원본 이미지의 미세한 디테일들을 까먹어버리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잠깐만요. 정모가 희미해져서 앞서 본 걸 까먹어버린다고요? 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흐릿한 모서리 부분 같은 건 제대로 칠하지 못할 텐데 그럼 딥러닝을 쓰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레지유넷입니다. 기존 유넷 구조에다가 잔차 연격이라는 일종의 데이터 직통 우회 도로를 뻥 뚫어준 겁니다. 직통 우회 도로요? 네, 정보가 압축 단계를 거치면서 희미해지기 전에 원본에 가까운 뚜렷한 정보를 그 우회 도로를 통해서 뒷단으로 바로 넘겨주는 식이죠. 아,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사본을 뒤로 빼돌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우회 도로 덕분에 AI는 까먹는 정보 없이 깊은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열화상 특유의 번짐 현상 속에서도 결함의 경계선을 아주 칼같이 선명하게 분할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회 도로를 뚫어서 디테일을 살려냈다니 정말 영리하네요. 자, 그럼 색칠 공부까지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이제 이게 끝판왕이겠거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또 날카로운 재근이 나오겠군요. 만약에 결함 2개, 그러니까 균열 2개가 아슬아슬하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유넷은 그냥 픽셀로 다 칠해버리니까 그걸 하나의 거대한 균열로 인식해버리지 않나요? 네, 한 덩어리로 묶어서 칠해버리죠. 실제로는 작은 균열 2개인데 말이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그 차이가 왜 산업 안전에서 절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 부품에 10cm짜리 거대한 균열이 딱 하나 있는 것과 5cm짜리 균열 2개가 인접해 있는 건 파교 역학적인 관점에서 위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끊어지는 타이밍이나 위험성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결함의 정확한 개수와 각각의 독립적인 크기를 파악해야만 이 구조물이 언제 부러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색칠 공부인 의미론적 분할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개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망의 세 번째 그룹, 인스턴스 분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붙어있는 결함 객체들조차도 1번 결함, 2번 결함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적인 객체로 분리해서 인식해내는 현재로선 가장 진보된 방식이죠. 와, 픽셀을 정밀하게 칠하면서 동시에 개별 객체로 셀 수까지 있다니 드디어 진정한 끝판왕이 나왔군요. 이 분야에서는 마스크 RCNN과 센터 마스크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흥미진진한 매치였죠? 자료를 보니까 연구진이 가장 극찬하고 주목한 우승 후보가 바로 센터 마스크더라고요. 마스크 RCNN도 훌륭한 모델로 알고 있는데 센터 마스크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압도적인 성능을 낸 건가요? 기존의 마스크 ICNN은 결함을 찾기 위해서 화면 가득히 다양한 크기의 가상 박스, 즉 앵커라는 것을 무수히 뿌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물망을 쫙 던지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센터 마스크는 이 무거운 앵커들을 과감히 버린 앵커 프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물을 안 쓰고 어떻게 찾죠? 객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날렵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용점정으로 공간주의 모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공간주의 모듈이요. 단어부터가 뭔가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꿰뚫어보는 느낌인데요.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조금 더 우리 일상에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소음 차단이요? 네, 열화상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렌즈 주변부가 흐릿해지거나 조명이 반사되거나 외부 온도가 찍히는 등 배경 노이즈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얼룩이 많다고 했죠? 공간주의 모드는 인공지능 스스로 이 부분은 그냥 배경 잡음이니까 무시하고 저기 미세하게 온도 패턴이 뒤틀린 저 픽셀들에만 100% 집중력을 쏟아부어 라고 지시를 내리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중요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군요.
노이즈는 억제하고 의미 있는 신호만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센터 마스크는 속도도 가장 빠르면서 그 훈련소의 가장 불규칙하고 흐릿한 결함들을 칼같이 분리해내는 경이로운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토록 복잡한 신경망 구조와 앵커프리니, 공간 주의 모듈이니 하는 것들을 깊게 파헤쳐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청취자분들도 이 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다음번 휴가 때 가족들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순간, 혹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전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이죠. 네. 여러분을 둘러싼 그 거대한 구조물들이 과연 안전한지, 보이지 않는 곳에 치명적인 피로가 누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 검사 라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딥러닝 기반 열화상 기술이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이 기술은 그저 논물 속의 차가운 데이터 뭉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인 셈이죠. 이 연구의 의미를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자면 정보과잉과 AI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어떤 경고를 던져주나요? 우리는 흔히 엄청난 데이터를 AI에 쏟아부으면 알아서 정답을 찾아주겠지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직면한 물리적 문제의 본질, 즉 이 열화상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흐릿하고 결함의 형태는 불규칙하다는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넷의 우회도를 설계할지 아니면 센터 마스크처럼 노이즈를 걸러내는 공간 조이 모듈을 탑재할지 가장 최적화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자 인간의 통찰력입니다. 아, AI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네요. 기술의 마법은 AI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인간의 정교한 설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자료는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탐구를 완벽하게 관통하는 요락이네요. 표면 온도를 그 찰나의 순간에 측정하는 열화상 기술이라는 물리적 세계, 그리고 그 흐릿하고 노이즈 낀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정확한 형태를 그려내는 딥러닝이라는 소프트웨어의 환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 시너지를 폭발시킨 거죠. 이 둘의 결합은 현대 산업 현장에 마치 슈퍼맨의 투시력을 부여한 것과 같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부품을 바라보며 추측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기술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볼까요? 만약 이처럼 무생물의 표면 온도 변화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아주 단단한 강철이나 탄소 섬유가 파괴되기 전에 내부 구조적 결함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벌써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우리 일상 속의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 기술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 국가 전체의 전력을 책임지는 거대한 전력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열 변화 패턴을 AI로 포착해서 대규모 블랙아웃을 사전에 막아낸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와, 전력망 전체를 스캔한다고요? 네, 혹은 조금 더 나아가 인간의 생물학적 네트워크, 즉 체내 혈류나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 패턴 변화를 감지해서 특정 질병이 발현되기도 전에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료 분야까지 확장이 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딥러닝 열화상 기술이 뻗어나갈 미래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지 참으로 흥미로운 숙제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는 통찰이네요. 무생물의 균열을 찾는 공학 기술이 결국 거대한 인프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 생명과학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으로 돌아가신 뒤에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지식의 미로를 저희와 함께 즐겁게 탐험해 주신 청취자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지적 호기심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질문과 호기심도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흥미진진한 주제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